2013년 카일리는 림프종 진단을 받고 고된 항암 치료를 받으며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카일리에게 벨 깁슨에 대해 아냐고 물었습니다. 벨 깁슨은 3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가진 호주의 블로거로 17살 때 뇌종양 말기뿐만 아니라 간암과 자궁암까지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4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죠. 하지만 독한 항암 치료를 받지 않고 운동과 건강한 식단, 긍정적인 사고 방식으로 암을 관리해서 치료했다는데요. 특히 글루텐과 설탕을 먹지 않는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식단으로 암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비법을 블로그에 게시하면서 폭발적인 인기와 관심을 받은 인플루언서였습니다. 대기업과 협업해서 건강식단 어플도 만들었고 유명 출판사에서 요리책도 출간하고 암에 걸린 아이들에게 기부하기 위해 모금 활동도 벌이며 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특히 벨 깁슨이 만든 어플은 애플 앱스토어에서 30만 번 이상 다운로드 되었고 2013년 최고의 어플로 뽑혔었죠. 카일리는 독한 항암 치료를 받고 머리카락이 모두 빠지고 척추 아랫뼈 사이에 바늘을 삽입하는 수술을 하는 등 치료 과정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카일리에게 벨 깁슨의 치료 과정은 꿈꾸는 생활 그 자체였죠.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 없이도 건강한 식단과 생활 방식만으로도 암을 극복할 수 있다니. 카일리는 지금까지 본인이 해온 치료 방식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벨 깁슨이 출시한 책을 구매하고 어플을 다운받으면서 벨 깁슨만의 치료 방법에 매료되었죠. 카일리는 화학치료를 중단하고 벨 깁슨이 알려주는 식단과 방법으로 암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건강이 더욱 악화되기 시작했죠. 게다가 2014년 7월 벨 깁슨은 인스타그램에 혈액, 뇌, 자궁, 간 등의 추가 암 진단을 받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벨 깁슨의 건강한 치료법을 따라서 암을 극복하고 싶었던 카일리는 그 글을 읽고 큰 절망과 충격을 받았죠.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출판사 측에서는 벨 깁슨이 책과 어플 판매액 일부를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했지만 한 푼도 기부하지 않은 사실을 폭로했죠. 그때부터 벨 깁슨이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아닌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기자들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벨 깁슨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 자체가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기부하겠다고 모금받았던 금액 2억 5천만 원을 일체 기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식습관으로 암을 극복했다던 그 내용 자체가 허구였죠. 벨 깁슨은 자신을 치료했다던 의사의 이름조차 대지 못했고 주장에 일관성이 없었으며 심지어 심장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지만 수술 흉터 자국조차 없었습니다. 벨 깁슨은 거짓 암 환자 행세로 앱스토어 수익금, 기부금, 출판사 인세 등의 막대한 이익을 얻었죠. 그리고 그 수익으로 집과 차를 구매하고 미용시술, 휴가 등에 소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벨 깁슨은 자신의 암 극복기가 거짓인 것은 맞지만 자신의 엄마가 자폐증을 앓고 있는 오빠를 방치했고 오빠를 돌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토로했죠. 하지만 벨 깁슨의 어머니 나탈리는 벨 깁슨의 주장을 반박하고 벨 깁슨의 오빠가 자폐증이라는 건 역시 거짓이라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그래서 벨 깁슨은 2017년 소비자법 위반 및 자선단체에 돈을 기부하겠다며 독자들을 오도한 혐의로 42만 달러, 한화 약 4억 원의 벌금형도 받았죠. 벨 깁슨은 후에 에티오피아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한다는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그 소식 역시 거짓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자원봉사단체는 벨 깁슨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고 우리 공동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그만둬달라고 이야기했죠. 벨 깁슨은 파산했고 현재는 돈이 없다는 핑계로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2021년 5월 호주 정부 측이 벨 깁슨의 집을 급습해서 재산을 압류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벨 깁슨의 진실을 알게 된 카일리는 큰 충격을 받았고 치료를 다시 시작했으며 지금은 회복 중에 있습니다. 건강식단으로 암을 극복했다던 벨 깁슨의 거짓말에 화학치료를 중단했던 피해자들은 카일리뿐만 아니라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벨 깁슨의 이야기를 보도했던 잡지사 측에 벨 깁슨이 거짓 암 환자 행세를 한다는 익명의 제보가 있었지만 잡지사 측에서는 그 제보를 무시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잡지사나 대기업이 어떠한 검증 없이 인플루언서의 이야기를 홍보해주는 것 역시 큰 비난에 직면했죠. 거짓 암 환자 행세로 기부금을 받아 사용하고 명성을 얻은 사례는 벨 깁슨뿐만이 아닙니다.
프랑크라는 한 남성이 소셜미디어에 희귀암에 걸렸고 원인도 몰라 제대로 치료도 받을 수 없다면서 투병 생활을 계속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도와달라며 사진을 한 장 공개했습니다. 항암 치료 때문인지 머리도 다 빠지고 고된 치료를 견디는 듯 했지만 그래도 활짝 웃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프랑크의 사연을 안타깝게 여긴 많은 사람들이 약 1,500만 원 정도를 치료비로 기부했습니다. 하지만 프랑크가 기부금을 받는 과정에 도움을 준 기자가 간호사에게 프랑크의 병세를 물어보면서 거짓말이 탄로났죠. 프랑크는 거짓말이 탄로나자 잠적했습니다. 또 한편 미국의 노던 켄터키 대학교에 다니는 20살의 켈리 쉬말은 위장간 기질 종양이라는 희귀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밝혔습니다. 켈리는 7,500달러, 한화 약 850만 원 정도의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모금을 부탁했고 켈리를 안타깝게 여긴 친구들이 흔쾌히 부탁을 들어주었죠. 암 치료 비용 모금 행사를 벌였습니다. 켈리는 비록 고된 치료 때문인지 머리가 다 빠지고 수척해진 상태였지만 매번 휠체어를 타고 모금 행사에 참여해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가 하면 힘든 치료 과정에도 활짝 웃는 모습을 보여주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죠. 켈리는 블로그에 자신의 모금 과정과 암 치료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켈리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이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켈리는 사람들에게 암에 걸렸다고 믿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부모까지도 속여서 켈리의 부모님은 자신의 딸이 암에 걸렸다고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켈리는 절도 및 사기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2015년 6월 14일 미국 미주리주에서는 장애와 각종 질환을 앓고 있는 딸을 보살펴온 디디 블렌차드가 사망한 채로 발견됩니다. 디디를 살해한 범인은 딸 집시 블렌차드로 밝혀집니다. 엄마 디디 블렌차드는 출산 직전 남편과 이혼하여 딸을 홀로 키웠습니다. 딸 집시는 태어난 지 3, 4개월쯤에 무호흡 증상으로 산소 마스크를 썼죠. 7살 때는 교통사고로 근육의 세포들이 죽는 근위축증이라는 장애를 얻었고 그때부터 걷지 못해 휠체어를 타고 다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시는 간질, 백혈병, 천식 등의 병을 앓고 있었고 시력과 청력도 좋지 않아서 항상 보청기와 안경을 썼으며 음식도 잘 삼키지 못해서 호스를 통해서 음식을 섭취하거나 어린이용 영양보충제를 먹었다고 합니다. 이런 희귀병과 하반신 장애를 앓고 있는 딸 집시를 엄마 디디는 헌신적으로 돌봤습니다. 아픈 딸을 돌보느라 일을 할 수 없었던 엄마 디디는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과 전 남편에게서 받은 양육비로 살아갔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허리케인으로 인해 집을 잃게 되는데요. 심각한 장애를 가진 딸을 홀로 돌보는 엄마가 허리케인으로 집까지 잃었다는 사연이 대중들에게 알려지면서 한 단체에서는 집까지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도움의 손길이 쏟아졌죠. 무료 디즈니랜드 여행, 콘서트, 집시에게 선물 보내기 프로젝트 등 많은 단체에서 이들 모녀를 도왔습니다. 지극정성인 엄마와 사이좋게 지내는 딸, 서로 의지하는 애틋한 두 사람의 모습에 사람들은 많은 응원을 보냈죠. 그런데 왜 딸 집시가 엄마 디디를 죽인 걸까요? 사실 집시는 건강했습니다. 애초에 아무런 질병도 앓고 있지 않았습니다. 엄마 디디는 딸 집시가 장애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게끔 하고 사람들을 속여서 약 20년간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해왔던 거죠. 집시가 7살 때 겪은 교통사고는 사실은 미미한 사고였지만 그때부터 억지로 휠체어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집시를 강제로 평생 휠체어에 앉아서 생활하게 했고 음식을 잘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에 튜브를 꽂고 음식을 섭취하게 했습니다. 또한 각종 질환이 있다고 하고 약을 처방받아 집시는 정말 많은 약을 먹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멀쩡했던 집시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치아가 빠지고 있는 상태였죠. 인터뷰와 미디어 출연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항암 치료를 받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매번 집시의 머리도 박박 밀었습니다. 디디는 간호사로 일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의학 지식이 있었고 들통날 것을 염려해서 수시로 병원과 의사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후원금으로 살아가며 주변 사람들을 속인 것이죠. 집시는 오랜 시간 동안 엄마에게 받은 학대로 인해 자신이 이미 성인이 된 것도 모르고 있고 나이조차 정확하게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시와 엄마 디디가 말다툼을 하게 됩니다. 집시는 평소 엄마 몰래 인터넷 만남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닉 고대존이라는 남자아이에게 엄마를 죽여달라고 부탁합니다. 닉은 그동안 집시가 겪은 이야기를 듣고 집시의 집으로 가서 잠자고 있던 엄마 디디의 등을 찔러서 죽였고, 집시는 닉과 함께 닉의 집으로 가서 생활했던 것이죠. 그리고 집시는 페이스북에 그 X는 죽었어 라는 아주 과격한 글을 하나 올립니다. 그 글을 보고 집시의 지인들은 계정이 해킹당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한편 주변 이웃들은 며칠째 집시네 집에 불이 꺼져 있고 아무런 인기척이 없는 것을 수상하게 여깁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집시를 위한 전용 미니밴이 있었는데 그 밴도 집 앞에 그대로 있었죠. 결국 한 이웃이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며 911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그때 엄마 디디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또한 집안에서는 4,000불, 한화 약 500만 원 정도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휠체어는 덩그러니 집에 있었고 딸 집시는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경찰은 처음에 강도 살인 및 납치로 판단하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때 집시의 페이스북도 확인했는데요. 그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의 IP를 추적해보니 집시의 집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가정집이 나온 것이죠. 그곳은 닉의 집이었고, 그리고 그때 평생 휠체어만 타고 다녔던 집시가 아주 멀쩡하게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것을 본 경찰이 수사한 결과 디디 블렌차드의 만행이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한 평생을 지능이 낮고 질병을 앓고 있는 아이로 살아온 데다가 오랜 시간 학대를 당해왔던 집시는 결국 극단적인 방법으로 엄마의 통제에서 벗어났고 현재는 교도소에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결국 들통날 거짓말을 했던 것일까요? 이렇게 가짜 암 환자 행세를 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뮌하우젠 증후군입니다. 뮌하우젠 증후군은 타인의 사랑과 관심,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 자신의 상황을 과장하고 부풀려 이야기하는 행동으로 일종의 허언증입니다. 타인의 관심을 받기 위해 자신을 자해하거나 병명을 꾸며내거나 자신의 가족이나 애완동물을 고의로 다치게 한 뒤에 극진히 간호하는 모습을 타인에게 보여주며 동정을 받는 행위. 이런 것들이 뮌하우젠 증후군 증상에 속합니다. 거짓 암 환자 행세는 주변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된 의료 정보를 사람들에게 알려서 실제 암 환자에게도 치명적인 건강상의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악질적인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만적인 거짓 암 환자 행세를 해서 모인 기부금을 오용하는 각종 사기 행위가 만연하게 되면 실제로 암에 걸려서 모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죠. 문제는 소셜미디어가 발달하면서 거짓 암 환자 행세를 하면서 수천 달러를 모금하는 사건이 디지털 시대에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들이 종래에는 애완동물 학대, 아동학대 등의 각종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관심을 갈망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집착하게 된다면 자신과 타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해야겠습니다.